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창건 68돌에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라오스 인민들 그리고 나 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형제적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68년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그리고 오늘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형제적 조선인민이 주체사상 선군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 보위와 건설 그리고 인민생활을 날로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국을 보위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협조에 기여하기 위한 위협 수행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합니다. 나는 라오스와 조선 두 나라 당과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위협 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쭌말리 사인야손 2013년 9월 12일 비엔티안. 오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창립해 주신 65돌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맞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불면불위의 정력적인 용도와 친오보의 사랑으로 대학을 나라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최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시켜 주신 백두산 3대 장군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계획 정책을 관철하게 한 투쟁 속에서 우리 대학이 창립 후 오늘과 같이 정치 사상적으로나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이러한 강력한 교육 역량과 현대적인 교육시설을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종합적 기지로 강화 발전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두산 절세위원들의 위대한 사상과 그리고 현명한 용도, 뜨거운 사랑이 나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그 은혜로운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학은 인민경제 여러 부분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힘있는 과학 역량으로 자라날 수 있었고, 오늘은 최첨단 돌파전의 앞장에서 첨단 과학기술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마식령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정신을 따라 배워 오늘의 정진군에서 결사관철의 투사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과학관철에 떨쳐 나선 비규강 광산의 노동계급이 광물 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뜻깊은 올해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빛낼 인류만껏 떨쳐 나선 광산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품위 높은 광물을 많이 생산하는 한편 기술 관리를 짜고 들어 선광 실소율을 정전보다 훨씬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과학관철에 떨쳐 나선 시촌 제사공장의 노동계급이 생산공정의 기술 개조를 다그치어 생산 정상화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장에서는 기술 혁신안들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우선 건치 삶는 공정, 거기에다가 온도 조정, 속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 종합 조정실에 이제 지령체계가 도입됐고, 그 다음엔 녹대의 PLC에 대한 설비와 속대의 조사기, 여기다가는 속도 조정과 온도 조정을 해서 명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제조 공정 여기다도 원래 우리가 했던 비법 사기를 개조해서 노동자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교육도서 인쇄공장에 파견된 3대형용 소조원들이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곳 3대형용 소조원들은 고속 윤전기 잉크 고무로라를 제작 완성한 것을 비롯해서 수십 건의 기술 혁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생산을 늘리는 데 적극이 바지했습니다. 량강도 김일성화 김정일화 온실에서 불미의 꽃 김정일화를 야외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괴궁정 기술계 아름드리 경줄나무 수림 속에 김정일화 야외 재배장을 새로 꾸린 이들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고 습도가 낮은 북부 고산지대의 특성에 맞게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김정일화를 하나와 같이 충실하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양호관리국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대동강에 이동식 구물 우리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물고기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호관리국에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대동강에서 이동식 그물의 양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고정틀에 설치해서 양어장들에서 까나온 새끼 물고기들을 그물에 넣어주어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물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이동식 그물의 양어에서는 기념어, 잉어, 붕어를 기본으로 기르고 있는데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미생물을 그대로利用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적게 들면서도 같은 면적에서 일반 양어장들에 비해 생산량이 40배나 높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룩한 성과와 경험의 토대에서 이동식 구물 우리 양어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가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식령 석도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지금 마식령 석도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식령 스키장의 건설 규모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마식령 지구에 스키장을 건설할 것을 발기하신 분은 바로 김정은 용도자이시라고 하면서 글은 김정은 용도자께서는 마식령에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스키장을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인민군대에 맡겨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글은 마식령 석도 창조의 불길 속에 지금 조선에서는 날의 날마다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 및 연대성 협회 총회가 17일 로마에서 진행됐습니다. 총회에서는 협회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토의했습니다. 총회에서는 협회 책임자로 이탈리아 로마 청년 주체 사상 선군 사상 연구소조 책임자인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당 로마시 산지오반니 구역위원회 부장 파울로 삐우가 선출됐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얼마 전 한 담화 속상에서 군수공업 부문의 과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무기의 질은 사거리와 정밀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무기는 잠재적인 적들의 무기보다 좋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기 생산에서 항상 현 시대의 가장 높은 요구에 따라서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꼬리아가 최근 원유 루출로 자기 나라 영토를 오염시킨 미국의 쉐브론 회사를 신랄히 단죄했습니다. 이 회사가 원유를 루출시켜 에콰도르의 토지를 오염시키고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데 대해 폭로하고 그는 회사가 저들의 리속만을 생각하면서 낙후한 원유 채취 방법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은 노졸하고도 심각한 반인륜적 행위로 된다고 낙인하고 그는 회사가 원유 루출을 막기 위해 해당한 대책을 세우도록 국제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나다의 오타와에서 18일 달리던 버스와 여객 열차가 충돌해서 6명이 목숨을 잃고 30명이 부상당했으며 철도 운행이 중지되는 등 혼란이 조성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소의 남부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소이안 지방에서 개였다가 흐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이안 지방에 오후부터 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9월 28일 토요일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점차 조선소의 남부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으며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청진지방에서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15시부터 17시 사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4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이 기간에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린 후 날씨가 차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간에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우리나라 전반적 지방에서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내지 6도 높아져 날씨는 더웠으나 23일부터 24일 사이에는 전반적 지방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23일 18시부터 24일 15시 사이에 봉천 91mm, 금천 83mm, 과일 77mm, 연탄 72mm, 안악 70mm를 비롯해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평균 20mm 내지 50mm, 그 밖의 지방에서는 10mm 내지 30mm의 비가 내렸으며 특히 24일 아침에 금천에서 5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25일부터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일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내지 3도 낮아져 날씨는 약간 추웠습니다. 다음 주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9일과 30일에 남부지방을 지나가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0월 1일과 2일에 북부지방으로 이동하는 초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3일과 4일에는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10월 2일 낮부터 대부분 지방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